자, 이게 2021학년도 수능특강 실전학습 2회의 문제인데, 뭐 화폐수량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피셔 마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거시경제에서 그냥 중간쯤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처음에 배울 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공식을 쓰려다 보니까 이 뭐냐, 이 단축키가 아닌데, 이거 뭐냐, 이거 기호들을 많이 쓰니까 원래 있는 단어로 생각을 하면 훨씬 쉬운데, 이거를 공식처럼 MV는 PY 이렇게 떠올리려니까 잘 매칭이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게, 저도 배울 때 아이씨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차근차근히 계산해 보면 다 나와요. 보시면은 방금 전에 이거 지금 두 번째 찍는 건데, 왜냐면은 이거 정리하면서 풀다 보니까 다 풀고 났는데 여기가 막 이 개판이 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다시 찍는 건데, 일단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2019년 A국의 명목 GDP 적절하지 않은 것, 명목 GDP 그리고 통화량, B국의 명목 GDP 통화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과 물가 수준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만 계산을 할 수 있다, 뭐 이것 가지고만 계산을 하라 이건데, 이 여기에서 이제 공식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걸로 푸는 거겠죠.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이게 어려웠다면 공식으로 정리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정리는 공식으로 하되 그 옆에다가 한글로 같이 쓰세요. 천천히 할게요. 시간 좀 걸려도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부분은 이제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여기부터 공식을 좀 할게요. 자, 요 첫 문단 보시면은 이 교환방정식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 통화가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통화는 우리 2단계 교재 했으면은 어느 정도 개념을 잡았을 텐데, 이 사회의 돈은 돈이에요. 한 시점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쓴 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화량은 내가 돈을 얼마를 안 쓰고 가지고 있고 남은 거를 쓰고, 이렇다고 가정을 하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쓰는지에 따라서 정해지거든. 왜냐면 내가 돈을 10,000원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10,000원을 다 써. 바로 너한테 다 써. 너도 10,000원을 안 들고 있고 다 써요. 그러면은 10,000원이 두 번 쓰였네? 통화량은 2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내가 번 돈의 50%를 손에 쥐고 있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내가 쓰는 돈은 얼마야? 5,000원밖에 안 되겠죠. 너는 얼마를 쓰게 될까요? 너도 50%밖에 안 쓴다고 한다면 나한테 받은 5,000원 중에 2,500원을 쓰게 되겠죠. 그 두 명의 다른 통화량은 방금 전에 다 쓸 경우에 20,000원이었는데 지금은 7,500원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여기 화폐 보유 비율이랑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통화량과 두 번째로 첫 번째 어디다 갈까? 첫 번째 그렇다면은 이 화폐 보유 비율이랑 통화량은 연관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을까요? 정비례할까요? 화폐 보유 비율, 내가 돈을 들고 있는 비율이 높아진다면 쓰는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통화량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반비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통화량은 물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가 10,000원을 쓰고 네가 10,000원을 썼다 그랬죠. 사회에 사람들이 쓰는 돈이 20,000원이란 말이에요. 이 20,000원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데 만약에 화폐 보유 비율이 늘어나서 내가 반만 쓰고 너도 반만 써가지고 7,500원을 쓰게 되잖아요. 5,000원 쓰고 2,500원 쓰고. 그렇다는 말은 방금 전에 20,000원을 쓰던 사회랑 지금 7,500원을 쓰는 사회에서 어떤 것이 물건 값이 비싸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돈이 많이 도는 사회에서 물건 값이 비싸지겠죠. 그쵸? 그렇다는 말은 통화량과 물가는 어느 정도 정비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면 통화량이 무수하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돈 받은 사람이 받고 지갑에 넣지만은 않을 거 아니야. 다 쓸 거 아니야. 근데 꽁으로 돈이 생긴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무제한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마치 베네수엘라처럼. 과거에 동독이었나? 막 뭐 감자 한 포대를 사기 위해서 리어카 하나에 돈을 다 싣고 막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찍어내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이해하셨으면 이제부터 있을 설명은 이해하기가 편해져요. 여기서 이제 공식들을 다 정리할 텐데 피셔라는 아저씨가 이런 정리를 했어. 다 옮겨 적을게요. 명목 이거 옮겨 쓰세요. 명목 GDP는 통화량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통화가 평균적으로 사용된 횟수를 나타내는 값인 통화 유통 속도 V. 왜 이런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까? 말했잖아. 내가 10,000원을 쓰고 네가 10,000원을 썼으니까 명목 GDP는 20,000원이 잡힌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명목 G 또 똑같이 명목 GDP는 물가 수준인 P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 거래량인 뭐 토탈의 T일까요? 아무튼 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MV는 PT로 이거 물가와 총 거래량은 왜 또 명목 GDP가 되는 거야? 총 거래량인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비싼 돈으로 거래를 했으면 그만큼 이 녀석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물가는 같지만 거래량이 더 많아지면 또 곱하니까 명목 GDP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총 거래량인 T는 보통 실질 국민 소득인 Y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요게 피셔 아저씨가 한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V, 통화 유통 속도라는 것은 이 사회의 어떠한 구조, 어떠한 제도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통화가 평균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된 횟수를 뭐 정부가 제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급준비금 기억나니? 은행이 의도적으로 지급준비율을 높이게 되면 은행이 돈을 많이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대출하는 비율이 낮아져서 통화량이 낮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제도적, 구조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변동성이 심할까요? 아니에요. 통화 유통 속도라는 녀석은 변함이 거의
없고 되게 안정적인,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기보다는 변화가 존재하지만 어찌됐건 그 불규칙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정한 느낌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력이나 고용과 같은 T, 총 거래량은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뭐 거래가 많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기술력, 뭐 기술력이랑 거래량은 어떻게 연관을 시킬 수 있을까? 기술력이 좋아지면 더 좋은 물건을 만들고 그 좋은 물건을 더 많이 거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대충 이해하세요. 그리고 고용, 사람들을 많이 고용할수록 돈을 사람들이 많이 벌어가겠죠. 그렇다면 뭐예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쓰겠죠. 한 명을 고용해서 100만 원을 줬어. 두 명을 고용해서 100만 원, 100만 원을 줬어. 그렇다는 말은 이 두 명이 100만 원, 100만 원을 가지고 쓴다면 총 거래량이 더 높아진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요 T는 생산 조건, 기술력이나 뭐 고용 생산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통화량의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통화 유통 속도는 안정적이고 총거래량은 통화량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연관이 있는 녀석은 바로 이 통화량과 물가라는 녀석이에요. 결국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늘어난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는 마셜 아저씨의 이야기를 좀 봐야 돼요. 피셔의 교환 방정식이 통화의 공급을 가지고 물가를, 결국은 그건 거죠. 통화량은 정부가 정할 수 있어요. 그쵸? 그걸 가지고 물가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통화의 공급을 중심으로 물가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마셜은 통화의 수요를 중심으로 현금 뭐 잔고 방정식이라는 것을 고안을 했는데, 둘 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비슷하긴 한데 공급이냐 수요냐, 이 초점을 맞춘 게 좀 다른 거죠. 자, 경제 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통화량이라는 녀석은 다시 쓰였습니다. 이거 그냥 M이라고만 치지 말고 통화량 괄호 M까지 쓰셔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명목 국민 소득으로 나타낼 수 있대요. 근데 이 녀석은 물가 수준인 P와 그리고 실질, 이 Y는 이제 그냥 쓸게요. 여기 칸이 부족하니까. 실질 국민 소득인 Y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그리고 그 번 걸 쓸 테니까 거기에다가 물가를 곱하면 통화량이 나온다라는 말이겠죠. 마셜은 여기에다가 경제 주체들이 상품 거래에 이용하거나, 여기서부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장래의 일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화폐 보유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통화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M은 결국은 PY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살짝 변형을 더 해가지고 K라는 곱하기 물가 수준 곱하기 Y로 나타내기로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통화량이라는 녀석은 결국은 사람들이 돈 번 것을 얼마만큼 쓰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바로 첫 번째 이야기했던 1번과 연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피셔의 방정식은 MV는 PT였는데 마셜은 M은 KPY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다는 말은 이 m을 여기다가 대입할 수가 있게 되겠죠. m에 kpy를 대입을 해보면 k, p, y 그리고 통화 유통 속도인 v까지 곱해야 mv가 완성이 되는 거겠죠. 이거는 p, t인데 요 녀석은 실질 국민소득인 y로 볼 수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약분을 해버리면 kv는 1이 나오고 k는 v분의 1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일단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A국의 통화는 2019년 평균 사회 사용대라고 했는데 이거는 20 곱하기 4는 80조라 가지고 사회가 맞는 거죠. 통화 유통 속도 지금 명목 GDP는 80조였으니까 이거 첫 번째 줄에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것 가지고 명목 GDP 80조는 통화량 20조 곱하기 통화 유통 속도 V이다 라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요 녀석은 1번 선지는 V를 계산하는 겁니다. V를 계산하면은 뭐예요? 여기다가 합시다. 파란색으로 할게요. A국과 B국에서 이제 나오는 결과들을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V는 뭐였어요? A국은 4였고 20 곱하기 4는 8이니까 그리고 B국은 뭐예요? 20 곱하기 2는 40이니까 B국의 뭐가 2라고? 통화 유통 속도가 V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통화 유통 속도가 그리고 그러므로 1번과 2번이 요 V를 구함으로써 바로 다 해결됐죠. 둘 다 맞는 말이네요. 2 곱하기 2는 4니까요. 그리고 3번 2019년에 B국의 경제 주체들의 통화 보유 비율은 A국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통화 보유 비율은 뭐였어요? 바로 K였죠. K는 뭐였어요? V분의 1이네요. 그럼 여기서 K를 구할 수가 있죠. V분의 1이니까 4분의 1, 2분의 1입니다. 그쵸? 뭐가 더 커요? B국의 통화 보유 비율이 크죠. 그리고 4번 요거 좀 어려웠을 겁니다. 2019년에 A국의 명목 GDP는 B국의 2배이지만 실질 국민소득은 4배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 지워도 돼요. 자, 지금 실질 국민소득 이야기를 했어요. Y를 지금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명목 GDP는 A국 같은 경우는 뭘로 구해야 될까요? 일단 써봅시다. A국 명목 GDP는 80이었습니다. B국 명목 GDP는 40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거 방금 풀었는데 또 헷갈리네. 그리고 지금 실질 국민 소득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Y 가지고 장난친 거를 지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질 국민 소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건데 이거 물가는 같다라고 했으니 지금 이걸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건가? 이걸로 계산을 하면 물가 수준은 같다라고 해서 자 봐봐요. 물가 수준은 같다라고 해서 이제 80은 T인데 이걸 Y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물가 수준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변수에서 제거를 하고, 그렇다는 말은 결국은 실질 국민소득이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에? 실질 국민소득이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뭐야 그냥 이 그냥 2배인 거야? 이게 답인가? 내가 이걸로 계산 안 했었는데. 이게 명목 국민소득? 아이씨, 명목 GDP? 뭘로 계산을 했었지? 이 답이 일단 4번은 맞나요? 잠깐 일시정지 하지 말고 그냥 일단 보자. 근데 답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닌 느낌인데? 이렇게 쉽게 된다고? 아이 뭐야 씨,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네? 2배가 맞네? 이거 답이 4번이에요. 그냥 이 명목 GDP 피셔 방정식에서 명목 GDP는 물가 곱하기 실질 국민소득인 PY에서 그냥 계산을 하면 끝나는 거였네요. 왜냐면 물가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변수에서 제거하니까 80, 40으로 그대로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배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인데, 그리고 5번 선지까지 하고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을 늘릴 경우 양국 모두 물가 수준이 올라갈 것이다. 그냥 이거는 진리 같은 거예요. 선지 뭐 뭘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이야기해서 이해했으면은 당연히 통화량을 올리면은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 맞는 말이고, 내가 이거 아까 K 가지고 깝쳤던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도 막 맞춰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기는 하거든. 근데 그렇게 굳이 하지 말고 편하게 이렇게 찾았으니까 편하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KPY인데 뭐 K가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B국이 2분의 1이고 막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랬을까? 아 맞아, 내가 바보처럼 윗공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명목 GDP가 MV라 그랬잖아요. 그쵸? 명목 GDP는 MV인데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MV인데 통화량은 이 마셜에 의해서 뭐라고 했어요? KPY라 그랬죠? M은 KPY입니다. KPY고 KPY예요. 그쵸? 거기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통화 유통 속도인 V를 곱하는 건데, 이게 80, 이게 40이라는 말이죠. 각각의 지금 요거 구했으니까 80과 40, A국은 80조, B국은 40조라는 말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K와 V는 역수잖아요. 그쵸?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결국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명목 GDP 80조는 PY다라는 공식이 남게 돼요. 내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풀다 보니까 이게 너무 더러워진 거야.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더럽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풀어보자 라고 해서 다시 찍은 건데, 역시 내가 좀 어렵게 아까는 이야기를 했었네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록 더 깔끔하게 결과가 나와요. 결국 계산을 하는 걸 보면은 계산이 어려워 보였지만은 사실은 수학 시험에서 1번 문제보다도 쉬운 암산으로 그냥 나오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